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음 선거 때 대통령 누가 되면 좋으냐? 자, 한동훈 장관이요 처음으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여론조사 기관도 나름대로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결국 이재명이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게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 중에는 결판이 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위중 교사 혐의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집행 중에 있고, 그리고 백현동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고검장, 그리고 그다음에 전직 총경 변호사, 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현동 수사 무마 사건인데요. 요것도 내내 이재명이가 또 알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왜냐? 시행사 이 대표가 돈을 줬거든요. 예, 13억 원의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주면서 시행사 정바울, 그러니까 뭐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 정바울이하고 김인섭과 이 노비 관계, 이걸 보면 김인섭이가 이 내용을 몰랐겠느냐,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백현동 수사 무마 사건에도 이재명이가 개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별도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이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이재명이가 지난 8월 달에 특보로 임명한 사람 정의찬, 이제 여러분들 뭐 이름 다 아시죠? 예, 그야말로 남총련 의장을 한 인간인데 이게 이제 고문치사 사건에 개입됐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DJ 때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적격 통과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찬이가 말이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정의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누구냐? 지금 양분한 검사인데, 양분함이도 말이죠.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오히려 정의찬보다도 더 특근이다. 왜?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하는데 이 양분함이도 도와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분함과 정의찬 간에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정의찬은 내가 고무치사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양분왕 이 사람은 이제 법률위원장까지 했는데, 이 양분왕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내가 수사했는데 무슨 강압 수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반박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맨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했느냐?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이고요. ARS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차기 지도자로서 누가 적합하냐, 이 호감도를 물었어요. 호감도를 물었더니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47%, 그리고 이재명은 42%로 지금 5%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 호감도는 지금 이제 47대 41로 5%가 앞서고요. 그러면 이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적합도를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은 45, 이재명은 41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적합도에서도 그리고 호감도에서도 우리 한동훈 장관이 앞서고 있고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이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부터 지금 이재명을 누르고 첫 양자 대결 조사예요.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조사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앞서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대 42는요, 이 호감도 면에서 앞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합도 면에서는 45대 41로 이 4%나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에 앞서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 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심리적인 이 지지, 말하자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우파들이 말이죠. 이 자유우파들이 내년 총선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불길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움츠려 있어요. 이런 움츠림에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숨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왜냐하면 제가 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요. 대한민국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하지 정당이 정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순풍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순기능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아주 순풍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람몰이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적극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를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긍정평가가 42%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42%. 그리고 부정평가가 56%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긍정평가가 4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동훈의 이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요 둘이서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평가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분야의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43%, 그리고 민주당은 35%로 무려 8%나 앞서고 있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 다음에 차기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적합도,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여권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 그 다음에 금태섭, 양양자 신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신당을 싹 다 집어넣었을 경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국민의힘 이 지지도가 13%나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신당이 없을 때는 8% 정도가 높았는데, 신당이 생기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신당 출시 투표 정당을 보면은요, 지금 죄송합니다. 35대 32로서 3%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당은 4%, 그리고 이낙연 당은 7%, 이준석 당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제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40%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22%. 그리고 분열된 당내 세력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게 12%. 그리고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는 11%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 공천을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당정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 과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야당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재명 교체하라가 38%로 제일 높아요. 이재명 교체가 야당의 가장 큰 과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체제 그냥 유지해야 돼. 이거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나 이재명을 교체하라. 이 압도적 여론의 측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다는 세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이재명계를 포용해야 된다는 9%.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공천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야당의 경우는 공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재명 체제를 바꿔내라. 이게 38% 높고 그 다음이 이 공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여론조사 여러분들께서요, 요거를 갖다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 정치의 본질을, 저는 이제 본질에 데미지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지금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하는 것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관리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여론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검찰에서 칼을 뺐습니다. 바로 김용 재판 위증과 관련해서 이 개입한 혐의로 이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어요. 자, 청구된 바 있는데 지금 요 사람은 그 영장이 과거에 이제 기각이 된 바 있고 지금 새롭게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보도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용 이 정치자금법 재판 위반 혐의로 그 혐의로 말이죠. 지금 현재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년 수련은 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성준후하고, 그 다음에는 전 경기한트센터의 사장인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 5월 달에 김용 재판에서 이 불법 자금을 수사한 시점과 관련해서 이 김용의 알리바이를 위증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용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위증 교사 혐의, 이 위증. 여기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자료 화면을 띄워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용우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사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용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이재명한테 이거를 전부 이실 직고했습니다. 본래 뭐라고 위증했느냐? 이제 핵심이 정치자금법 중에서요. 유동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이 1억 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용라는 그 사람이 시장상권진흥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물증으로 본인의 핸드폰에 우리 이제 이 캘린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이거 내 사무실에 있었다. 수원에 있는 내 사무실에 있었다. 예, 분당에 있는 유동규 사무실에 있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다양한 물증과 그다음에 진술을 통해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아이고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이 김용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캘린더, 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캘린더도 이게 합성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이제 이게 위증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그래서 검찰이 확증을 잡고 있고 이게 이제 검찰이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재판이 이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은 재판정에서도 이 판사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위증 쪽으로 이미 재판장도 심증을 굳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성준호 민주당 부대변인하고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 씨가 이제 이 알리바이 조작, 위증 교사 혐의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증과 관련해서는 김용의 변호인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증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용의 위증, 이재명의 위증, 뭐 정진상에도 당연히 위증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위증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용 재판, 요것도 이제 이재명의 재판에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이미 5년형을 받아갖고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쩔떨매는 이 수세 국면으로 쳐닫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바로 백현동 수사 무마, 이 브로커. 그래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에게 얘기해서 덮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13억 원의 이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금 이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요 부동산 업자는 이제 이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 공소장에도 지난 5월 초순에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가 말하자면 정바울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일개 부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 민간 이 업자가 정바울한테 13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13억 원을 받아 챙겼는데 그 중에 말이죠. 그 중에 일부 1억 원은 임정혁 전 고검장한테 주고 그리고 한 7억여 원은 지금 이제 경찰 출신의 이 곽정기 변호사한테 준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한 이 뭡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제 법리투쟁이 많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니까요. 이게 변호사 자문료인지 선임료인지 아니면은 뭐 이 대가로 받은 뇌물성 이 자금인지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상당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리 싸움이 중요한 건데, 이럴 때는 돈을 줬다는 사람, 즉,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의 진술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뭐 때문에 줬는지를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정식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접대나 뇌물 등과 같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변론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 이 점이 입증되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돼요.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예, 저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은 정바울 대표가 과연 어떤 이 진술을 검찰에다가 했는지 요게 제일 큰 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영장 실질심사는 지금 누가 하느냐? 지금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요. 그래서 다행히 유창훈 판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이 백현동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도 이제 밤늦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요 백현동 수사 무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 정바울이가 이게 이제 김인섭이하고 로비 구조가 돼서 이 특혜를 줘갖고 3,150억 원 이익을 줬잖아요. 이 분양 시행사에다가. 그래서 이 배임 혐의도 어마어마한 40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지금 이제 이 정바울도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도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사 무마 의혹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방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정의찬 이 사건이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찬이는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 이제 사건이 이제 과거, 근데 남총련 의장을 할 때의 사건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총련 의장 사건 때, 이제 남총련 의장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정권 씨를 갖다가 이 불합치라고 해서 이 폭행, 고문해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정의찬이라는 사람이 남총련 의장이었을 때 이종건 씨를 갖다가 경찰 프라치로 몰아서 이 사망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말이죠. 이 DJ 때 사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요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찬이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탄원서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 탄원서는 누가 만들었느냐? 민영배가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상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 탄원서에 말하자면 이 정의찬이는 이 이종건의 이 강압 그러니까 이재문군의 이 그 사망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정의찬은 그 당시 강압 수사의 피해자였다. 그러니까 또 피해자 코스프레 이거 이 좌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압 수사의 피해자였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탄원서가 돌리니까 그 당시 정의찬을 수사했던 사람이 지금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무슨 소리야? 강압수사 한 적이 없어. 나는 탄원서에 서명할 수 없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온라인 선상에는 양부남마저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부남이 볼 때는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둘 다 지금 공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찬 같은 경우는 전남 해남완도 진도 그리고 이제 양부남은 서구 을 광주 여기에서 출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끼리 지금 공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의찬이가 지금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 당시 이종건 이 고문 사망 사건 때 현장에도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강압적 수사로 해서 강압적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압적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는요, 민영배가 이거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게 민영배는 하는 일마다 딱 사고만 치는 거예요. 같은 당의 동지가 겪은 시대적 아픔과 상처를 보듬지 못하면서 어떻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겠느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가 시대적 상처와 아픔을 헤집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5일 날 정의찬은요,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항의하고 있어요.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양분한 법률위원장은요, 지금 이제 뭐라고 했냐? 무슨 소리냐? 강압수사 없었다. 경찰에서 사건이 남았을 때 이 정의찬에는 빠져 있었는데 구속된 피의자 중 한 사람이 정의찬이 가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조사했더니 정의찬이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예. 그리고 또, 이 정의찬 이름표를 목에 걸고 또 실사, 현장 검증에도 참여를 해서 그대로 재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정의찬이가 당시 폭행전에 있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 자세한 사건 내용 판결문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현장에 다 있었고 죄를 저지르니까 지금 징역 5년형까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이 정의찬이는 최근에 친명 성향의 유튜브에서 양분함이도 탄원서에 서명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양분함이가 지금 열받는 거죠. 무슨 소리야? 서명하지 않았어.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이제 친명계 안에서의 일종의 내전 상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정의찬이가 이제 광주 전남대학 총학생회 연합 남총련의 의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종건을 갖다가 이제 쇠파이프로 때려가지고 이게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그때 남총련 의장이었고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 강압수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반응입니다. 왜냐? 97년은요, YS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처럼 강압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99년도 2년 후죠.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이 곽대중 대변인, 그러니까 이 금태섭당의 대변인이죠. 봉다로. 이 사람도 그 당시 이거 당시 한총련 계열의 운동권은 의장을 결사 옹호해온 조직이었는데 의장이 자기 죄가 없는데도 다른 운동권 학생을 감싸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 상상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봉다로 씨는 이거 다 이 신분 세탁해갖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오늘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오늘 심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탄원서 만들었죠. 기자회견에서 항의했죠. 그리고서 오늘 심의하죠. 요 절차를 보면 이재명이가 결국 공천을 줄 것이다. 적격 심사 통과를 할 것이다. 왜냐? 지금 이재명이는요. 이 한총련 이건 뭐 이 종북 좌파 이건 뭐 이적단체로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이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꽉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이 주사파들이 손을 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를 압박하고 그리고 검증위원회도 또 압박해서 적격으로 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요 번복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